영주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가운데는 중학교 급식소도 포함돼 있어 학교도 비상입니다. 11월 들어 발생한 경북적 누적 확진자 수가 90명에 육박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전직 임원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로 인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10년을 끌어왔던 경산 동의한방촌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24일 영주 7번 확진자가 다녀간 색소폰 동호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추가 확진됐는데요. 퇴직 교사인 7번 확진자가 자신이 근무했던 중학교도 방문했는데 학생 식당에서 무상급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에 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학생과 교사 400여 명이 있는 곳입니다. 영주 7번 확진자가 이곳을 방문한 건 지난 13일과 16일. 10년 전 이곳에서 정년 퇴직한 7번 확진자는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접촉 의심 교사는 교장 포함 4명, 동선에 포함된 교사만 10명에 달합니다. 퇴직 교사는 이곳에서 무상급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당에 함께 있었던 학생 가운데 4명만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급식실에 학생 몇 명이 있었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실은 곧바로 폐쇄됐습니다. 접촉 의심 교사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23일부터 긴급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확진자가 학생 중에 났을 때 그때 이제 보건당국과 협의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확진자가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접촉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그분들이 양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학교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생 확산 우려에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경북에서는 이달 들어 8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곳곳에서 3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영주시가 한 달 만에 다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민간체육시설도 가능한 문을 닫도록 권고했습니다. 외부인이 많은 원당로 5일장은 잠정 폐쇄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하던 올 2월에 이어 두 번째 조치입니다. 우리 지역은 사회적 격리두기 1단계 시행 중입니다만 단계에 상관없이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인 12월 3일까지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영주에서는 이달 21일 7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가족과 그 가족이 속한 동호회 또 지인들까지 사흘 새 9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지난 8개월간 발생한 확진자 수보다 많습니다. 검사를 받은 사람만 1,300명이 넘고 아직 200여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설별 실행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9일부터 엿새간 17명의 확진자가 나온 김천시도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했고 종교시설은 소모임이나 식사를 금지했습니다. 11월 들어 경북도 내 신규 확진자는 89명으로 교회와 집회발 감염이 이어지던 2차 유행 당시 발생 규모와 맞먹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청도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 시설을 전수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청도군은 지난 10일부터 20일 사이 요양병원과 요양원, 노인 주간 보호시설 등
관내 고위험 시설 39곳의 종사자와 이용자 1,14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직 임원이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했는데요. 경찰은 원한 관계로 인한 사건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이곳에서 일했던 전직 임원인 60대 남성 A씨가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40대 남자 직원과 30대 여자 직원 둘 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처음에 상태를 모르고 그래서 가길래 장난삼아 뭐 어떤 농담하는 줄 알고 그것도 왜 그러니까 혈흔이 난경이 돼가지고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황이 좀 심각하더라고. 그래 119 신고하라니까 이 직원이 신고를 해주시더라고. 범행 당시 새마을 금고 안에는 직원 4명만 근무하고 있었고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현장에 머물러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독극물을 마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해요. 관계자들 조사를 좀 해봐야 돼. 검사자들이 전혀 없으니까. 경찰은 전직 임원 A씨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미뤄 원한 관계로 인한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10년을 끌어왔던 경산 동이한방촌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당초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지만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인근으로 부지를 옮기면서 착공 2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조성한 대규모 시설들이 개장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운영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산시 남산면에 조성된 동이한방촌입니다. 유교와 신라, 가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3대 문화권 조성 사업 중 하나로 총 사업비 1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자연과 전통 한방이 접목된 휴양형 관광지로 약초 전시장 등 전시 관람 시설과 한방 문화체험관, 약초 야생화 단지 등을 갖췄습니다. 많은 한방 관련 인재들이 우리 경산에서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또 전국에서 우리 가장 많은 대추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주로 한약재에 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더불어 이제 앞으로 우리 경산 대구 한의대학교와 여기 경산 동이 한방촌이 잘 결합하면은 정말로 우리 경산이 한방 문화의 산실 그리고 또 한방 관광의 중심지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방문화체험관에는 한의원과 한약재 건강조격실, 바른몸 체형 검사실과 운동실 등 전문 한방치료와 한방의학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셀프 스킨케어와 네일아트 등이 가능한 미용원을 갖췄고 화장품 전시 판매장과 화장품 체험실에서도 한방과 미용이 연계된 뷰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방문화체험관은 우리 대학이 특화시킨 한방과 화장품, K-뷰티 분야가 주도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선도대학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험과 전문 분야 모두에서 최고의 만족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천 한의마을과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 등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조성한 대규모 시설들은 개장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이한방촌이 문은 열었지만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른 시설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가 교통약자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당일 나들이콜 차량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나들이콜 차량은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 아래 운행되며
미리 탑승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지원이 필요한 수험생은 오는 12월 1일까지 나들이 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경 자연생태 미로공원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문경시는 지난 15일 새벽 3시쯤 생태공원 연못에서 수달 2마리가 잉어를 사냥하는 모습이 CCTV에 생생하게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해당 지역의 생태 환경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종으로 꼽힙니다. 문경세제관리사무소는 수달이 먹이를 찾아 문경세제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수달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남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이나 나무 가공업체, 또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찜질방 등 7,600여 곳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에서 감연목 등을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도군이 청도천 일원의 생태 탐방로를 조성합니다. 청도군은 환경부의 2021년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에 청도천 일원이 선정됐다며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청풍교에서 각북교 구간에 생태 관찰시설, 안내시설 등 생태 탐방로 15km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청도군은 운문 신화랑 에코트레일과 운문 호반 에코트레일에 이어 세 번째 국가급 생태 탐방로를 갖게 됩니다. 경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공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9월 경주 황남동 120호 고분 발굴 현장을 온라인으로 공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황남동 120호 고분에서는 금동관과 금귀걸이, 금동신발 등 화려한 장신구가 다수 출토됐습니다.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 사업에 지역 기업과 단체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열린 후원금 및 지원금 전달식에서 주식회사 세영종합건설은 1억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영종합건설은 그동안 장학금 기부와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주거기부 등 지역의 공헌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경북 나눔 명문기업 2호로 지정됐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을 통해 도민과 출향민들의 정성을 이번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봉화군청 소량갤러리에서 발달장애 후 미술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세상과 소통하고 꿈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모두 10명이 참여해 초상화, 점토 등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우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천 샤인머스켓 포도가 미국에 이어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영천농협은 화남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선적식을 갖고 베트남으로 40톤을 수출했습니다. 이번 수출 선적은 12회차로 올해 말까지 추가 10톤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샤인머스켓은 고급 청포도 품종으로 최근 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 내수보다는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양군 재난대비 상시훈련이 24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시설물이 파괴되고 영양초등학교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지원청, 경찰, 소방서 등 관계자들은 초동대응법과 시간대별 재난대응법을 집중 토론했습니다.